자, 안녕하십니까. 휴일은 잘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뭐 충청도 쪽하고 경북 쪽, 그죠? 남부지방 쪽 비가 많이 와서 비 피해가 상당히 심합니다. 아무튼 비 피해가 없도록 단돌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거 부분 또 일요일날 진행하는 날인데요. 자, 우선 이제 사실은 뭐 지난주까지 초반까지만 해도 주가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그죠? 뭐 PBM 등재가 아직까지 되지 않아서 여기 이 주가가 연일 뭐 15만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또 거기다가 주가가 내려가다 보니까 기관들의 로스칸, 그죠? 손절매도 나오면서 주가가 또 더 수급적으로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주 중반에 아무튼 뭐 또 합병 기사가, 그동안 합병 기사가 나왔지만 이제 주 중반에 어쨌든 주가를 그래도 반등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일단 바닥은 뭐 하여튼 15만 미치니까 저번도 마찬가지고 이번도 마찬가지고, 그죠?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수급적으로는 사실 지난주에는 조금 주 후반부터는 조금 이제 그나마 변화가 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좋지 못한 부분이 더 많아요. 지금 보면은 공매도도 지금 뭐 8, 9만 주씩 지난주에 계속 아직까지 쏟아지고 있고, 공매도, 그죠? 그리고 이제 신용도 지난주에 또 크게 증가하는, 그동안에 신용이 뭐 한 110만 주대에서 지금 크게 증가했으니까 대차도 증가하는 모습이에요. 여전히 아직까지 공매도의 공격은, 그죠?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특히 공매도와 그리고 이 대차 부분이, 그죠?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수급은 조금 최악은 좀 지나간 게 아닌가, 그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부분을 일단 우리가 오늘 수급으로서 좀 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주말 특강에서, 그죠? 또 우리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또 특강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뭐 특강을 진행을 다시 이제 재개하면서 지난주에 보니까 상당히 뭐 좋은 수익을 낸 종목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여기 이제 참석하신 분 중에서 좋은 또 종목, 특히 한미약품하고 성우하이텍을 꽤 많이 후원을 해주시네요. 자, 우리 배장식님, 진해의 배장식님 항상 감사드리고, 포스코 엠텍이 수익 구간 그러면서, 그죠? 포스코 엠텍 가지고 계시면 이따가 좀 볼게요, 차트. 그리고 우리 김효수님 성우하이텍, 그죠? 또 우리 한미반도체 감사합니다. 성함을 안 적어주셨는데 성함을 적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인옥님 한미반도체, 그죠? 이범성님은 유진테크, 이제 유진테크, 제가 반도체 4인방 부분들, 유진테크든 뭐 두산 테스나이든 또 하나마이크론이든, 일단 유진테크도 한번 볼게요. 좀 유진테크는 좀 빠졌죠. 우리 최창기님, 김순희님, 김태훈님, 이성환님, 우리 이성환님은 빠지지 않고 또 매주 이렇게 참석을 해주십니다. 후원을, 그죠?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이분들은 또 우리 뭐 특강 보유 종목 있으면 한 번씩 같이 올려주시면 또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이런 시간에 같이 점검하면 좋잖아, 그죠? 우리 강연주님 성우하이텍, 그죠? 우리 김규환님도 거금을 투척을 해주셨는데 아무튼 종목을 올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손태연님, 그리고 우리 부평 셀트건 특강 감 이렇게 해서 올려주셨는데, 우리 부평 셀트건님은 지난주에 성우하이텍 올려주셨잖아요, 그죠? 지금 성우하이텍 가지고 계신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우리 배장식님의 미국 다우는 뭐 나스닥은 미국 시장은 상향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요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죠? 우리 또 후원해주신 분들이 계시니까. 자, 포스코 엠텍. 자, 포스코 엠텍은 사실은 제가 이제 특강을 하면서 가장 크게 대박을 냈던 종목 중에 하나죠. 385% 수익이니까, 그죠? 셀트리온 저축 특강에서. 근데 지금 이제 전고점, 종가로는 돌파를, 그죠? 했어, 종가로는. 그래서 저번 최고가가 39,600원인데, 최근에 포스코 그룹주, 물론 이제, 리튬 관련주, 2차전지 리튬 관련주들이 오르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포스코 그룹 관련 부분으로 해서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또 요 전고점이 39,600원이니까 거기 근처에 가서 거래량과 일봉을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하자. 지금으로선 제가 이것도 뭐 제가 이쪽 아침 방송 시간에, 오전 시간에 언급을 해드리니까 그죠? 그때 한 번 더 하고, 일단 홀딩 시장 흐름 맞는 부분이니까. 자, 그리고 우리 김효수님 성우하이텍 볼게요. 성우하이텍. 자, 성화이트가 요건 지지난주에 추천했었죠.
대박 났어, 그죠? 60%, 64%인가 5% 대박이 난 거죠. 자, 성우하이텍은 이제 제가 이거는 그 금요일 날, 수요일 날인가요? 일부 조금 물량을 절반 정도는 좀 차익 실현 하자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워낙 지금 60%도 수익이 났으니까, 물론 화신이라든지 삼인방, 그죠? 그쪽 분류에서.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장에 제가 하반기 지수주가 뭐라고 했어요? 하반기 지수주가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자동차 부품, 그리고 바이오라고 그랬잖아. 이 바이오만 이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 뭐 화신도 지금 최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고, 성우하이텍도 지금 17,400원이 사상 최고가거든요. 충분히 돌파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뭐 절반 정도만 조금, 절반이 아니라 일부 정도만 차익 실현을 좀 하고 또 밑에 빠지면 더 매수하는 그런 전략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옆으로 세우면,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뭐 14,000원대를 깨지 않으면 그냥 홀딩 하시고요. 그걸 살짝 깨는 부분 정도의 이 시장의 흐름이 나오면, 현재 흐름을 나오면, 그때는 뭐 일부 한 3분의 1 정도 줄였다가 또 밑에 또 매수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것도 끌고 나가시는 전략으로 우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는 말씀드렸죠. 한미반도체는 다음 주에 일부 차익 실현 하세요. 이것도. 그러니까 전량 매도하면 이것도 안 돼요. 우리가 포스코 퓨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끌고 나가는 주도주니까, 그죠? 그래서 한미 반도체도 다음 주에, 이번 주죠. 그러니까 뭐 월요일 날이든 화요일도 한번 강하면 물량의 일부만 매도했다가 차익 실현하고 시장부터 저축 좀 들어가고, 그리고 또 매수를 노리자고. 다시 뭐 예를 들어서 한 4만 원까지 빠지면 더 땡큐 한 거고, 안 빠지면 될 수 없는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유진테크는 오히려 조금 지금 뭐 아마 손해볼 것 같아요. 유진테크는, 그죠? 유진테크는 오히려 손해를 보실 것 같은데. 자, 이제 오히려 지금 보면은 이제 지난주에 두산 테스나가 급등하고 세우고 있고, 두산 테스나부터 먼저 볼게요. 자, 두산 테스나. 그죠? 급등하고 좀 세우고 있잖아요. 20일 밑에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미,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유진테크는, 요건 이제, 어쨌든 탄력은 제일 좀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유진테크도 6월 말에는 얘가 제일, 좋았거든요. 그리고 한번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한번 떨어졌다가, 지금 오히려 이번 주에는 이런 쪽이 더 올라올 것 같아. 그래서 유진테크는 그저 홀딩 하시고, 오히려 뭐 저는 좀 밀리면, 그죠? 밀리면 조금 매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진테크 좀 홀딩 하십시오. 아시겠죠? 결국은 유진테크도 이 고점 35,000원 돌파하고 나갑니다. 왜? 주도주니까, 소부장이. 절대 손해보고 매도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뭐 다 했네요. 종목 돌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종목을 좀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죠? 그렇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토요 특강을 또 유료 특강을 진행을 했으니까, 그죠? 종목에 좀 없거나 단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에 가서 당당하게 특강비 내고, 그렇게 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하셔도 뭐 어쩔 수는 없는 거지만, 그죠? 세상에 공짜는 좋은 게 없더라고. 공짜는 항상.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죠? 종목을 제가 하지만 수익이 나는 건 대박 나지만 또 오히려 손절매 종목도 있으니까. 그래서 손절매 7%만 정확하게 지키면 돼요. 손절매 치건 치고 그렇게 나가면 되니까. 자, 이제 본론으로 그냥 갈게요. 본론으로. 자, 지금 이제 수급적으로 지금 사실은 셀트뿐만 아니라 바이오가 어쨌든 뭐 지난주 이번 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로스캇, 그것도 기관의 로스캇이 나왔어요. 그죠? 외국인들 매도도 있었지만 특히 기관들이 뭐 로스캇이 나고, 셀트도 이제 거기에 포함되면서 기관들의 로스캇도 있지만 또 연기금의 로스캇도 나왔었죠. 그러면 주가가 좀 이제 15만원 깼었는데, 아무튼 셀트리온은 어쨌든 합병 기사가 나오면서 또 주가가 그래도 15만원을 다시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합병하는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험난한 길이 많습니다. 특히 셀트는 또 일반 개인 주주도 있죠. 공매도 물량이 있죠. 그죠? 또 뭡니까? 뭐 주가 또 많이 빠져 있어서 일반 또 개인들도 힘들도 차명 계좌 있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부분으로 접근한 분들은, 단기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합병 보고 온 분도 계시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은 결국은 성공을 하기가 힘들다고 봐요. 그죠? 그러나 셀트의 성장을 보고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거의 저는 싸움이 다 끝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서, 저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그죠? 성장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지
뭐 단기 이슈 보고 들어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단기 이슈 보면은 뭐 재방송 청취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자,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수급을 보면 어쨌든 수급의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그나마 검은머리 애들이 이제 그죠? 약간 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뭐 턴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개인들 물량이나 기관 로스캅이나 이런 물량들이 나오니까 그죠? 얘들은 또 바닥에서 이제 걷는 거예요. 걷고 또 주가 올라가면 좀 약간 눌러야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래도 4일 중에, 5일 중에 4일은 검은머리 물량, 외국계는 매수야. 이게 좀 턴을 했다 볼 수 있고, 그죠? 발표하기 전부터 뭐 이제 매수를 했었으니까. 그리고 기관들이 이제 매수는, 기관들도 이틀 매수죠. 지난주에. 근데 금융 투자 쪽이 3일 매수잖아요. 여전히 아직까지 이쪽은 아직까지는 좀 로스카스 이제 끝난 거지만 그래도 매도 쪽이 아직까지 돌아오진 않았다. 그러나 그동안에 매도한 부분에 비해서는 사실은 뭐 기관들이 지난주도 지난주에도 기관들 매도 상당히 컸잖아요. 그죠? 지난주에도 월요일 날도 기관들이 45,000주, 지지난주 금요일 날 14만 주, 화요일 날 25만 9천 주, 수요일 날 12만 2천 주 막 누가 다 팔았어요? 연기금이죠. 사모죠. 투신이죠. 보험이죠. 셀터에 로스캅이 나온 날이었죠. 로스캅이, 기관들이 로스캅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말도 큰 물량 나왔고, 개인들의 로스캅 나오는 물량이야 기관들이 흡수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지난주에 외국인들은 99,000주 매수 우입니다. 드디어 이제 주간 단위로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섰어. 그죠? 그러니까 15만원 밑으로 내려가니까 주가가 어쨌든 외국인들은 외국계를 통한 검은머리 물량들이겠죠. 신한이나 뭐 삼성이나 JP나 아무튼 이런 쪽은 매수를 그래도 했다는 것이고, 지난주에도 여전히 지금 셀트가 주가가 어쨌든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누가 주식을 팔아요? 기관들이 팔죠. 그럼 셀트의 공매도의 몸통은 누구예요? 국내 기관들 쪽이죠. 그죠? 외국인들이 아니고요. 국내 기관들이에요. 그죠? 그들이 이제 같이 협조하는 게 연기금. 연기금이 지난주에 25만 주 팔았죠. 투신, 사모, 뭐, 보험. 그러니까 지난주에 액티브 애들은 일부 보험이든 투신이든 사모든 액티브, 사모와 이제 뭐 자산운용사들은 일부 또 공매도 아닌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일부 손절매가 나왔다. 손절가가 나왔다. 로스캅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금융투자는 이제 시장의 프로그램이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어쨌든 외국계 검은머리는 바닥을 수급으로 확인을 했다. 기관들은 아직도 진행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이번 주에 이제 기관들의 수급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자, 결국 이제 7월 달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13,000주 매도해요. 자, 그러면 6월 달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거셌죠. 그죠? 근데 이제 7월달 되면서는 뭐가 거셌습니까? 7월달 되면서는 공매도가 거셌거든요. 근데 그 7월달에 공매도가 거센 것에 비해서 외국인들의 매도는 적죠. 그렇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셀트의 공매도를 누가 하고 있다? 기관들이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중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여기서 셀트가 17만원 주가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요, 지금 17만원 밑에서 16만원, 15만원에 제 70만 주 정도 공매도 쳤던 물량이 뭐야? 소커브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제 들어오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나가지만, 지금 얘들 들어온 거는 뭐라고 했어요? 국내 기관들 애들이라고 그랬죠. 옆에 여기저기 수익 좀 내보겠다고. 물론 몸통은 뭐 당연히 공매도를 쳤지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어쨌든 간에 7월 달에는 매도는 있었지만은 뭐예요? 오히려 공매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더 긍정적이다. 외국인들 다음 주에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매수 들어서지 않을까 보여지고, 7월 달도. 그럼 7월 달 누가 주식 팔았어? 그죠? 기관들이잖아요. 64만 7천 주를 갖다 엎은 거예요. 거기다 누가? 연기금이 35만 3천 주. 그러면 기관들 부분들은 뭐예요, 결국은? 로스카도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기관 중에서 연기금도 연기금이지만은 사모펀드 애들이 10만 주를 판 거예요. 사모펀드는 뭐죠? 자산운용사죠. 그죠? 보험애들은 약간 로스카 성격. 또 뭐 이쪽에 아웃소싱도 되겠죠. 뭐 연기금, 그걸 아는 것 같고, 그죠? 그래서 기관들의 결국은
지난주에까지 어쨌든 노스컷이 나왔다. 7월 달에. 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기관들이 여기서 크게 매도가 나올 그런 물량들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셀트가 이제 그러면 지금 6월 달부터 7월 달까지,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6월 달도 주가가 하락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6월 달부터 7월 달까지 가해보면 외국인들도 114만 주를 팔았지만 기관들도 124만 주를 팔았어요. 기관들 중에서 연기금이 70만 주. 그러면 그동안에 연기금이 2월 달에 주가가 저점까지 2월 달은 최저점이었잖아. 연중 최저가가 2월 달이에요. 14만 2천 원대, 2,500원대, 그죠? 근데 그때 주식을 빠뜨린 주체가 연기금이었잖아요. 78만 주였죠. 근데 이번에 6월부터 7월까지 주가 계속 내려가고 이때는 바닥치고 올라왔으니까 이때도 주체가 결국 누구예요? 연기금이에요. 70만 주. 그리고 이제 뭐 보험도 21만 주, 투신 21만 주. 그러니까 이놈들은 이제 보험이나 투신은 항상 뭡니까? 한 30만 주 전후에서 매수도 마찬가지고 매도도 마찬가지죠. 그럼 앞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보험이 한 10만 주 수준, 투신 한 10만 주 수준. 얘도 사모펀드 마찬가지야. 얘들이 연기금처럼 뭐 60만 주, 50만 주 이런 식으로 나가지는 못하니까. 그럼 거의 이제 수급 쪽을 바닥에 왔다는 뜻이고, 어쨌든 금융투자는 이제 시장에 뭐 프로그램과 연동이 되는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기관들이 이제 7월 중순, 7월 말부터는 매수가 하지 않을까. 그럼 외국인들이 팔까? 아니겠죠. 그럼 이제 올라가면서 개인들의 매도가 나오겠죠. 그죠? 뭐, 개인들 차명적인 차명계좌 부분, 물량들이 나온다는 뜻이야. 일반 개인들은 나오지 않고요. 여러분이 팔겠습니까, 지금? 그럼 판다는 건 누구야? 일반인들이 뭐, 팔겠어요? 뭐죠? 차명계좌라는 거예요. 셀트리온은 다른 주식하고는 달리 차명계좌, 그 차명계좌 바로 공매도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앞으로 어디 가서 팔아야 되는지 실수를 안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셀트를 가만히 보면요. 셀트가 우리가 4월달, 5월달은 참 좋았죠. 저도 그때 막, 자, 이제 갑니다. 좋습니다. 수급 좋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죠? 근데 보란 듯이 지금 6월달, 7월달 확 눌러버린 거 아니야. 이게 셀트리온이야, 사실은. 여러분들. 앞으로도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이렇게까지는 못하겠죠. 자, 그러면 4월달, 5월달 주가가 오를 때 누가? 외국인이 88만 주 샀죠. 그러면 여기 기관들이 150만 주를 산 거예요. 연기금이 얼마? 94만 주. 그러니까 연기금도 아무튼 70만 주대 부근, 그러니까 저번에 78만 주였으니까 내릴 때 그 근처야. 매도 쪽은. 그럼 또 매도 물량 또 줄였으니까 또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 이때는 좋았을 때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4월 달부터 해서, 그러니까 4월 달은 주가가 올랐고, 그러니까 4월, 5월에 올랐잖아. 6월, 7월 내리 있으니까. 그때 이제 전체적인 수급을 보면은, 그래도 기간은 순매수예요. 연기금 순매수죠. 여기 이제 결국은 사모펀드, 몸통. 그리고 외국인들 그때 두 개 다 합하면은 26만 주밖에 매도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3월에서 오르고 내렸으니까. 4월 달부터. 그런데, 하나 더 가서 이게 이제 2월 달에는 외국인이 30만 주 매도해요. 근데 이때 2월 달에 보세요. 2월 달 주가 최저점, 연중 최저치가 2월 달에 만든 거잖아. 누가? 연기금이. 그죠? 기관이. 연기금이 74만 주였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 연기금 이제 수급을 조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2월 달부터 해서 3월, 두 달 동안이었죠. 이때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뭐가 있었습니까? 수급적인 부분에 테마세계, 그러니까 연기금의 매도와 테마세계 매도. 자, 그러면 테마세계 물량 매도는 2월 말 3월 달 이어졌는데, 주가 3월 달에는 계속 박스권 행보였어요. 그죠? 박스권 행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세장이 결국은 이제 경영에 복귀하면서부터 주가가 바닥치고 올라왔고, 그때 연기금 매수를 했고, 근데 그때가 결국은 또 뭐예요? 테마세계 공매도 물량, 테마세계 매도 물량 나왔으니까. 그래서 2월달 한 달, 2월과 3월 두 달 동안에 누가? 외국인들이 140만 주. 이거는 테마세 물량이니까. 다는 아니지만은. 근데 오히려 이때 기관들, 연기금이 한 3, 40만 주 줄였죠. 그죠? 3월 달에 샀으니까. 2월 달에는 78만 주 팔고, 3월 달에 샀으니까. 그래서
이 외국인들의 3월달, 2월달, 3월달 부분은 테마세 물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다행히 이제 수혜장이 복귀하면서 어쨌든 뭐 연기금도 매수로 들어왔었으니까. 자, 그래서 올해 이제 보면, 올해 어쨌든 지금 외국인들 169만 주에 거의 뭐 외국인들이 매도는 정점까지 왔지 않나 보여지고, 자, 기관들도 올해 지금 10만 주 정도 매수인데 아무튼 연기금이 다시 가진 않았어. 그죠? 연기금이 마이너스로 가진 않았는데, 아무튼 금융 투자 쪽도 12만 5천 주 매도. 이건 풀어놓는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은 테마세까지 포함해서 또 뭐 일부 공매도도 좀 많이 끼었고, 그죠?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주가를 못 가기 위해서 모간 스탠리를 통해서든 골드만삭스를 통해서든 JP를 통해서든 좀 눌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이제 하반기부터 변하는지, 하반기 시작이 되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지난주부터는 순매수로 들어왔었으니까 이번 주 그리고 앞으로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셀트의 이제 스케줄을 보면 어쨌든 7월 달에 PBM과 관련된 부분이 물론 이건 다 긍정적이지만은 그죠. 셀트가 뭐 PBM 등재를 김현기 부회장도 그랬지만은 어쨌든 공적 보험을 먼저 잡고 왜 그쪽이 수익 구조가 좋으니까 그죠. 다 할 겁니다. 과거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를 하는 회사잖아요. 이게 우리가 말로 뚝뚝뚝 되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스케줄을 보면, 어쨌든 7월 달에 PBM과 관련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그 다음에 8월 달에 이제, 어쨌든 실적 발표가 있잖아. 2분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뭐 거론되고 있는 합병과 관련된 8월 중순 이후는, 그죠? 근데 9월, 10월, 4분기 가면 이제 SC. 그래서 그런 스케줄로 가면서 제가 어제도 이제 금요일날 모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2017년도의 이슈가 사상 최대의 실적과 결국은 뭐였습니까? 코스피 이전 이슈였죠. 지금 3사든 뭐 2사가 됐든 합병 이슈는 셀트 그룹에 있어서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다. 그죠? 그래서 제가 내년 초에는 그죠? 사상 최고가를 1원짜리 부자들 잘 들어라. 내년 초 사상 최고가 갈 수 있다. 뭐 니들은 물량도 없겠지만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삼성전자를 산다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매수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 보면은 기관들이 2,800만 주 팔았어요. 연기금이요 1,100만 주 팔았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어쨌든지 간에 1억 9천만 주 매수해요. 이 부분은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산다는 것은 삼성전자를 산다는 것보다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수급적으로 이제 보면은 지난주에 모간서 그러니까 이게 모간이 13만 주인데 여기에 이제 일부 공매도도 좀 있죠. 왜? 셀트의 외국계 공매도 몸통이 누구야? 모간스탠이고 국내 공매도 몸통이 삼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난주에도 공매도가 이따가 보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보다 공매도 부분 빨리 할게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이제 이번 주에 좀 배한지 좀 체크를 해야 되고, 자, 7월 달에 보면 7월 달에 모간, 삼성, KB예요. 그러니까 모간은 외국계 몸통, 삼성은 뭐예요? 국내 몸통, KB는 뭐예요? 차명 물량. 그게 다예요. 그리고 다하죠. 근데 외국계 공매도 창구 쪽에 사이드는 또 메리니치 이런 쪽은 매수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6월달부터 7월까지 모간, 삼성, 신한. 신한은 뭐야? 검은머리. 그러니까 외국계 몸통 공매도 치고 그쪽을 통해서 일부 나왔고, 삼성 창구도 마찬가지. 그리고 신한, JP. 이쪽에는 뭐죠? 그 셀트의 공매도 주.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건 누구예요? 결국은 삼성과 신한이 주식을 빼뜨린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펀드를 포함해서.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올해 지금 CT 모간 DB예요. 자, CT와 모간은 뭐였습니까? 테마시장 물량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DB가 50만 주예요. DB 50만 주, 유진투자증권 19만 주, 하이증권 15만 주.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셀트리온의 중장기 물량. 그러니까 중장기 물량은 결국은 뭐예요? 지금 올해 한 90만 주, 100만 주 나왔다는 뜻이야, 지금. 중장기로 가지고 있던 물량들이 다른 뭐 차명에 이런 거 다 빼고, 그죠? 그렇게 보시니까 DB 창고와 뭐 50만 주니까, 유진 19만 4천 주니까, 하이 15만 8천 주니까. 그 누가 다 가져갔어요? 자사주 가져갔잖아요. 그 UBS. 다른 애들은 뭐야? 계속 이쪽 자산 돌린다는 뜻이야. UBS가 33만 주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여기에요. 자, 좀 공매도를 보면 2,700만 주예요. 제가 그랬죠. 공매도가 셀트가 최대한,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해서 최대가 한 80만 주, 280만 주 대 초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날도 보면은, 그러니까 7월 12일 날도 공매도가 9만 4천 주가 나왔거든요. 근데 누적은 오히려 줄었어요. 그쵸? 174만 주에서 오히려 4만 주 줄었죠. 그리고 7월 11일 날도 8만 9천 주가 공매도가 나왔죠. 누적은 오히려 만 주 줄었죠. 274만 주로. 근데 이제 13일 날 9만 2천 주, 금요일 날 8만 5천 주. 근데 최근에 보면 금요일 날도 3만 4천 주가 뭐예요? 업팅률 예외적이잖아. 그죠? 그 앞에 8만 2천 주, 2만 7천 주.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업팅률 예외라는 것은 뭐야? 얘들은 이제 시장 조성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공매도를 막아도 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국내 기관들이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얘들이 이제 쭉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8만 2천 주 업팅률로 예외로 쳤던 이 매수가 오히려 8만 2천 주가 매수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쭉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 셀트가 17만원, 18만원 가면요. 오히려 주가는 더 탄력적이에요. 왜? 얘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쇼크보. 그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뭐죠? 에코프로처럼. 그러니까 공매도가 지금 뭐 상당히 9만 4천 주, 9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누적 잔고는 줄잖아요. 여러분. 이게 허수라는 뜻이야, 이 새끼들. 그것도 바닥권에서 지금 주가 14만원, 15만원 밑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차야 뭐 빌렸다가 갚으면 되니까. 대차도 지금 1070만 주로 늘려. 그러니까 이것도 1080만 주대가 어쨌든 지난해부터 해서 최고치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하면, 자, 이게 신용이 지금 보세요. 148만 주예요. 그러면 거의 한 110만 주대에서 38만 주 좀 신용이에요. 이게 그럼 개인들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 생각은 약간 해요, 지금. 합병 시장에서 언급되고 나서 이틀 지금 공매도, 신용이 급감을 하고 있잖아. 그죠? 3만 4천 주, 2만 주. 여기는 조금 일반인들. 그죠? 이거 단기성 물량들이 좀 들어왔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용은. 근데 그동안의 신용은 제가 몰랐어요. 차명 계좌들이 사용하는 신용이다. 기관들도 신용 사용한다. 그죠? 평범한 개인들은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신용도 별로 수급 안 좋고 공매도도 엄청나게 나오고 대차도 완전히 여기서 수급으로 겁박하고 있는 거잖아. 왜? 요즘은 뭐 다 보고 있으니까. 제 방송도 공매도를 듣고 있지 않겠어요?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안 그러면은 이런 짜리 부대들이 끝까지 제 방송을 들을 이유가 없어. 다 토시까지 안 틀리고 막 올린다니까, 여러분들. 그죠? 지시를 하니까 누가 그러겠지. 그걸 누가 역겨운 방송을 왜 듣겠어요? 제 방송이 역겹지 않겠어요? 응? 일반 주주라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주주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빼고, 우리 여러분들 빼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마지막 그 차트 한번 보고 마칠게. 자, 마지막 한번 보고 마치자. 자, 어쨌든 바닥은 나왔다. 뭘로? 주봉상으로도 보여줬다. 그죠? 그래서 이번 주 7월 말까지 조금 주가 긍정적으로 만들면 다시 한번 18만원 돌파하면요. 그때는 더 탄력적입니다. 왜? 공매도 받잖아. 아시겠죠? 자, 화이팅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토요 특강 후반 부분만 조금 들어서 다음 주 단기매매 조금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성장주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